삼기류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97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4월 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2월 2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정묘월 정유일이 되겠고 일진은 정유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즉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일주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월 일주의 천간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일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주자죠. 이 일주라고 하는 것과 또 여기에 써 있는 이 일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일주는 이 일주 기둥주자의 천간 한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기둥주자는 천일간과 일지 두 개를 다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일주, 요 주인주자는 같은 글자인데, 사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이 일간, 일주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 월령이라고도 하고 제강이라고도 하는 이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 일간 어떤 일간입니까?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천간 10개 뭐가 있습니까? 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것, 병이라고 하는 것, 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라고 하는 것, 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것, 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을은 우리가 뭘로 보냐면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갑을은 목이라고 우리가 칭하고요. 병정은 화라고 칭하고, 무기는 토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고요. 경신은 금이 되겠고, 임계는 수가 되죠. 그래서 오늘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정이라고 하는 천간. 그리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정은 화가 되죠. 불의 기운을 말합니다. 불의 기운은 뜨거운, 기운으로 봤을 땐 뜨거운 열기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병화와 마찬가지로 계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바로 여름이 되겠죠. 여름 천간으로 병정화라고 하는 일천간이 여름을 주관한다라고 하면, 지지로는 사오미 남방이 바로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바로 남방이 되면서 뜨거운 화가 왕한 황절을, 물론 이제 4월하고 5월의 실질적인 화가 왕한 때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사오미 남방은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보다 화가 왕한 계절로 본다라고 하는 것. 화의 색깔은 적색이죠. 목은 파란색, 금은 흰색, 백색, 그 다음에 수는 검정색, 그 다음에 토는 황색, 노란색, 지금 말씀드리는 화는 적색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은 주작이 됩니다. 자,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인의, 예지, 신이라고 하는 오상 중에서 화가 주관하는 것은 바로 예절이다. 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눈에 보여야 예절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가 있는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아무리 인사를 하고 깍듯하게 뭘 해도 보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이기도 하고, 또한 열기의 개념이기도 한데, 빛이라고 하는 개념, 즉 빛이 있어야지만 만물이 밝음을 얻고 우리가 만물을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오상인 인의 예지신 중에서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 의라고 하는 것은 금,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주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오행인 화를 갖다가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화가 아닌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가 바로 이 병화가 양화가 되죠. 어저께 양화, 병화 공부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양화는 태양지화와 같았죠. 태양지화가 돼서 하늘에 태양의 비유를 하고요. 이 태양지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런 불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뭐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 세상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러한 뜨거운 열기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간자리의 병화 또는 이 일간자리의 정화 있을 때는 열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가 더욱더 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화가 일간이다 그러면 달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이고, 자,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하면 정화는 등촉지화로 본다고 했습니다.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촛불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모닥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전기불 같은 경우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정화는 인위적인 불로서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불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항상 연료라고 하는 것이 필요죠. 촛불은 파라핀이 있어야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빛과 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모닥불은 뭐가 있어야 되죠? 장작이 있어야 되는 거.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냉장고라든가 온열기라든가 전등 같은 것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병화하고는 달리 음화인 정화는 일간 정화가 좀 왕신앙하더라도 반드시 적모인, 이건 정모라고도 하고요. 정인이라고도, 이렇게 정목이 아니고 정모에서 정인이라고 해서 정화를 생겨해 줄 수 있는 간목이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해서 가추가동이라고 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인 가을이라든가 수왕절인 겨울이라 하더라도 간목 하나만 있다 하면 정화의 빛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목생화에서 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하게 되면 오히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목다화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뭐냐면, 나무가 불을 생해주는 것은 맞지만은, 예를 들면은 나무가 너무 많은 불을 꺼뜨린다. 우리 옛날에 그거 깡통, 대보름달 깡통 같은 거 이렇게 돌릴 때 깡통 불에 빨리 애들이 빨리 불 피우고 싶은 마음에 청량계피 하나 집어 뜬렁 넣어놓고 장작 갖다 때려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피는 게 아니라 불이 꺼지죠. 그게 바로 목대화식 또는 목다화색이라고도 하고요. 전기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20V가 전격이죠. 220V가 들어와야 되는데 20000V가 들어왔다. 집에 있는 전기 제품들은 다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뭐가 있습니까?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20000V 넘어가는 고압의 전기를 갖다가 변압기가 거쳐서 집으로 들어올 때는 220V 정압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컴퓨터, 냉장고, 온열기, 전등 같은 거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이 변압기가 바로 어떤 개념? 목이 왕할 때 그걸 갖다 절제시켜주고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경금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간목을 필요로 하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목다화식, 목다화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정화일간도 화이기 때문에 일간이 신왕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빛은 보다 강해질수록 좋은 것이고요. 뜨거운 열기는 적정하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면 빛은 보강을 하지만 열기를 갖다가 조후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병화도 임수를 쓰는 이유, 정화도 왕할 땐 임수를 쓰는 이유가, 임수는 보강함과 동시에 뜨거운 열기는 조후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령에 따라서 목이 왕으면 금을 쓸 것이고, 수가 많으면 목을 쓸 것이고, 토가 많으면 그때도 목을 쓸 것이고, 이 원령이 어느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주 배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다음으로 원령이 어느 원령, 일간이 어느 배경에 태어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 어차피 다 같은 말입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사주 8글자 중에서 일간과 그 다음에 월령을 중시하는 이유는 월령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춘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연주의 연지가 있고요. 월주의 월지가 있고, 일주의 일지, 시주의 시지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월주만이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사주 중에서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좋은 사주는 어떤 것입니까? 물어봤을 때 중화된 사주, 중화사주가 좋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중화된 사주는 뭐가 중화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가 되어야 된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왕세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 모두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월령이라고 하는 것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 자, 묘월이라고 하는 것 일단 절기 보게 되면 경칩과 춘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춘분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경칩이 되어야지만 인월에서 지금 묘월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인월과 묘월과 진월은 동방을 나타냅니다. 방향은 동쪽이면서 목이 왕한 모광절이 되는 것이고, 계절로는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진월은 모춘 또는 개춘이라고 해서 늦봄을 말하게 된다. 색깔은 뭐 청색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묘월이 목왕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월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월과 묘월은 목이 가장 12달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되는 것이고, 제가 인월에는 목이 왕하지만은 전계절 겨울에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묘월 같은 경우에는 한기가 이미 다 가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월은 조후의 필요성이 있지만은 묘월에는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 조후의 필요성이 없겠다라고 하는 점, 순수하게 목이 왕한 계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묘월이 목의 제왕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즉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만 왕한 것이 아니라 목이 생하는 화도 같이 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목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목은 토를 극하게 되기 때문에 토는 약합니다. 인월 또는 묘월에. 반대로 또 인월 묘월은 금은 절지 태지가 되니까 금도 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는 인묘진의 수는 여기가 병사 묘지가 되기 때문에 토금수는 매우 세력을 크게 잃고 있다 정도, 월령만 놓고도 요 정도는 알고 있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장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묘월이라기보다는 이제 묘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장간이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 그다음에 봉기는 을목이 됩니다. 그래서 묘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이 2개가 들어가 있죠. 참고로 인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월에는 무토는 쓴다 안 쓴다, 무토는 취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중에 있는 지장간은 병화, 간목을 쓸 수 있다 정도. 그 다음에 묘 안에는 간목, 을목이지만 묘는 쓸 수 있는 것은 을목을 씁니다. 을목을 쓰는 것이고, 간목은 있어도 쓰지 않는다. 선생님, 쓴다 안 쓴다, 이게 뭔 뜻일까요? 라고 하면 격을 취용할 때나 또는 격을 취용할 때, 용신을 취용할 때 이것은 취용하지 않는다는 얘기. 을목만 격을 취용할 때 또는 용신을 취용할 때,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격국이나 용신을 취용할 때 무토는 쓰지 않고 병화, 간목만 취용한다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일단 중요한 것은 묘월은 목이 가장 왕성한, 12달 중에서도 가장 왕성한 시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묘월의 일간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화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양지화는 병화, 등촉지화는 정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특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뭐 촛불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되고요. 모닥불 같은 개념, 전기불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양화인 병화라고 하는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그런 자연 발생적인 불이라고 하면 정화는 등축지화로서 인위적인 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성인 목이 있어서 일간 정화의 불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촛불은 파라핀이라고 하는 연료가 있어줘야 되고요. 모닥불이라고 하는 것은 장작이 있어야 되고, 전기불 같은 것은 뭐가 있어줘야 돼? 전기가 일단 들어와야지 정화가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단 목이 너무 많게 되면은 목다화식이 될 수 있으니, 목이 많은 경우에는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일간 정화도 마찬가지로 화이기 때문에 정화가 왕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이거는 이제 병화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자, 이 정화가 묘월에 태어났습니다. 묘월은 역시나 목이 가장 왕한 시절, 목의 제왕지가 되죠. 그러면 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 목다화식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인목은 천간의 간목과 같기 때문에 제가 인월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간목을 있어도 좋겠지만은 언급 안 해도 되는 것이 월령, 인월은 월령 자체에 간목이 있었지만은 묘는 그 안에 지장간 간목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간목을 쓸 수 있다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묘목은 습목이 되죠. 자칫 잘못하면은 젖은 풀이 정화를 꺼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데 간목, 인목이 없다라고 하면 일단은 저 묘목을 쓸 때는 경금으로서 묘목을 갖다가 적절하게 억제시켜 주지 못하면 습목은 정화를 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월도 경금을 필요로 하지만 묘월도 경금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간목은 별도로 또 있어줘야 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묘 중에 있는 간목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묘 중에 있는 간목에 천간에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 간목을 치용하되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을 해서 이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준다라고 하면 정화가 아름다운 불꽃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다시 목화가 왕해져 가지고 정화가 굉장히 생왕하다라고 하면 이때는 임수를 써서 수보양광해 준다라고 하면 아름다운 정화가 그 밑에 큰 바다라든가 강호수가 있어서 정화의 불꽃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역시나 개수 보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는 썩 좋게 보이지는 않겠고, 무토 기토가 너무 많아가지고 또 병화와 마찬가지로 정화도 회기무광되는 것은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정화일간에 태어난 월령, 묘월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월령의 특성. 세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 격북이라고 하는 것, 중요한 의미를 갖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요. 이 또한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나머지 6글자가 어떻게 배치되어서 서로 상생과 상극,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 이걸 놓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올지는 묘목은 음목이 되겠죠. 대 음의 관계. 어저께 병화와 마찬가지로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것이고,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정화 일간이 월지 묘를 보게 되면 월지 있는 묘목이 나를 생해주는 그러한 관계가 됩니다. 생아자라고 하고요. 나를 생해주는 것 인성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같은 개념이고요. 적모 또는 생모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계모라든가 서모라든가 또는 양모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 나를 낳아준 친어머니 같은 개념.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나를 낳진 않았지만은 마음으로 나를 낳아서 키워주신 계모, 서모, 양모 같은 나쁜 속으로 뭐 뺑덕 엄마, 뭐 콩쥐팥쥐에서 뭐 누구 엄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내가 어리고 약할 나를 도와주는 것은, 생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 것은 어머니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단 이제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정인을 좋아하는 일간이 있고요.
편인을 좋아하는 일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화는 정인인 간목을 좋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경금 같은 경우도 약할 때는 기토라고 하는 정인을 좀 더 좋아합니다. 무토보다는. 그래서 이러한 일간의 특성이 있죠. 반대로 뭐 신금 같은 경우에는 편인인 기토를 좋아하는 것이고, 개수 같은 경우에는 특성에 따라서 신금으로서 생존하지는 편인을 좋아한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일간의 특성이 그래서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항상 강조하지만,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인과 편인을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아니죠, 양대음의 관계 또는 음대양의 관계. 어저께 병화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양화가 목을 받기 때문에 정인격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음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양대양의 성립이 되죠. 양대양. 이렇게 되면 편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병화가 묘월에 태어나면 정인, 병화가 인월에 태어나면 편인,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편인격이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죠. 그 다음에 묘월은 화가 여기 목욕지가 돼서 약하다고 보진 않지만, 정화의 일간의 특성은 등촉지화와 같기 때문에 목이 많아지게 되면 뭐가 될 수 있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목왕화식이 될 수 있다. 같은 말이죠. 목다화식이나 목왕화식이나 목이 너무 많아하면 불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꺼트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불을 피우려고 성냥불을 딱 켰는데 누가 바람을 확 불었습니다. 바람. 이게 바람 풍자인데, 이것도 이 바람을 목으로도 봅니다. 그래서 적당히 바람을 불면은 불이 활활 타지만은 약한 불에다 바람을 세게 불면 불이 다 꺼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목다화식이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묘월의 목이라고 하는 것은, 묘월의 목은 어떤 목? 물기를 머금고 있는 목이 되죠. 천간에 을목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목다화식도 문제가 되지만, 승목이 많아지게 되면 역시나 물에 젖은 풀 가지고 정화를 생할 수 있다 없다 생각하기가 매우 어렵다. 마른 갈대라든가 마른 볏짚 같은 것은 볏짚 삼겹살 해 먹을 때도 있죠. 이런 거는 잠깐 태울 수도 있지만, 역시나 물에 젖은 갈대, 물에 젖은 볏짚은 불을 피우기가 어렵게 되죠. 그래서 묘월의 정화는 별도로 뭐가 필요합니까? 정인이라고 하는 간목을 얻어서 정화를 생주해 줘야 되는데, 다시 간목을 얻어서 나를 생리해 주려고 하니 목이 너무 많아서 뭐가 될 수 있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경금이 목을 갖다가 이렇게 억제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벽갑 인정이 돼서 오히려 정화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목이 왕할 때 경금을 보게 되면 벽갑 인정이 돼서 좋겠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묘월의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간목과 경금을 아울러 쓰되, 정화가 목화가 세력이 있어서 정화일간이 신왕해지는 경우에는 더해서 임수를 지용해서 수보양광 보강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의 사주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연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죠. 그렇다고 해서 편인격이 정인격으로 바뀌지는 않는데, 묘월에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역시나 편인격의 뭐가 될 수 있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읽어내는 것이 실력이 되겠죠. 경금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월간에 다시 정화가 있으면 왕목의 기운을 정화로 설할 수 있다. 비유를 하자면 목이 왕한데 불씨가 약한 경우에는 또 다른 센 불씨가 있으면은 불이 꺼지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연지의 진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죠. 너무 건조한 것보다는 물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사람도 동물도 나무도 살 수가 있겠죠. 사하라 사막처럼 수기가 없으면 생명체가 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술토가 아니고 진토, 습토가 있는 것은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사주의 문제는 어디에 있다? 일지는 유금에 있다. 유고는 묘유상충이 되기 때문에 간목은 물론 이제 묘에도 뿌리를 두지만 진에도 뿌리를 둬서 간목의 정화를 생주해 줄 수는 있겠지만, 사주가 원령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목국과 사주의 틀을 월지를 가지고 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묘유충이 되게 되면 그 그릇이 깨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월지를 충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뭐 간목이 있기 때문에 정화가 위태하다라고까지는 보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충이 되고 있으면 이거를 이제 전국, 이제 또 싸울 전자를 둬서 전국이라고 표현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불안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될 수 있다. 사주 원국이 불안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아이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 이제 대운이 바뀌고 이렇게 안정화될 때까지는 좀 아이가 경기도 많이 하고 깜짝깜짝 놀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어렸을 때 좀 사고도 많이 당하고 합니다. 건강이,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아서 태어나는 경우도 없잖아 있겠지만은, 태어나서 이렇게 충이를 만나게 되면은 어렸을 때 좀 많이 다치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은 얌전히 잘 있는데 꼭 걸어가다 넘어져가지고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깨지거나 뒤로 넘어졌는데 코피가 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태기를 할 때는 조금 생각을 해보거나, 아니면 이걸 구제할 수 있는 생지를 얻거나, 아니면 대운 자체가 좋아서 요 묘충을 그래도 간과할 수 있는 정도의 환경이 되지 않으면 조금은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아니죠. 오늘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 자, 경자시를 이제 보는데 다시 한번 3주를 설명해 보게 되면, 저가 묘월에 태어났죠. 편인격에 승목이 왕하기 때문에 왕한 승목은 정화를 생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간목을 얻어서 정화를 생지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수기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중요한 거는 오늘 3주 중에서 묘유충이 되는 것을 꺼렸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 정화가 이렇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지지에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뿌리라고 하면 통근이 되느냐, 통근이 되지 않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죠. 화가, 병화나 정화가, 화가 지지를 통근하려면 인목이 있거나 사화가 있거나 오화가 있거나 술토가 있거나 미토가 있어야지 통근할 수 있는데, 자, 지지를 통근처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 일간 정화가 제 아무리 간목의 생을 받는다 하더라도 일간 정화는 이건 신약한 사주가 되는 겁니다. 신약. 인성이 생해주는데 신약입니까? 네. 인성의 왕한 것과 일간 스스로가 왕한 것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건 신약 사주로 볼 수밖에 없겠고요. 그 다음에 생시가 경자시가 되는 순간에는 7살에다가 경금이 제 아무리 벽갑 인정하더라도 금수가 세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정화가 너무 약한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럼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목화운으로 가야 되겠죠. 여명은 병인대운 까지가 목화운으로 볼 수가 있겠고, 남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오미 남방까지는 목화운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이후는 다 금수운이라고 하는 거, 간목을 하나 가지고 있긴 하지만 환경이 금수운으로 갔을 때는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신축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좀 좋은 점이 뭐냐면, 유축이 이렇게 합함으로 인해서 묘유충이 구제가 된다. 좀 유식한 말로 충중봉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충중봉합. 요거는 뭐 이렇게 격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간 자체가 지지로 뿌리가 없는 것은 다 똑같죠. 이것도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임인시 같은 경우에는 정화가 인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건 묘유충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묘유충이 된다 하더라도 인의 뿌리를 두고 간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묘유충이 되더라도 그냥 이거는 그냥 조금 간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금수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정화가 뿌리를 얻었고 뭐 인성도 세력을 얻었기 때문에 그닥 경자 신축 무신기유 경술 신해시보다는 좋겠다라는 것으로 보는데, 같은 구조라 하더라도 계묘시는 좋게 볼 수 없겠죠. 이거 묘유충 똑같이 됩니다. 이거는 개수까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우로수, 비와 같다. 정화 같은 경우는 바로 뭘한다? 비 내려서 촛불 꺼트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멀리 간목이 도와주러 왔는데 애가 지금 넘어져 코피 질질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간목이 도와주는 것이 낫겠지만, 이렇게 붙어 있으면 먼저 다치고 나중에 구제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갑진시 같은 경우에도 뭐가 될 수 있다? 충중봉합이 될 수 있다. 이건 진유합금의 인성 두 개까지 딱 있죠. 목다화식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역시나 정화 자체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간목을 쌍으로 갖고 있으면 보험을 이제 여러 개 두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치더라도 안전빵으로 이렇게 살 수 있겠다. 목화운 가도 나쁘지 않고 금수운 가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냥 무난하다 이렇게 되면 뭐 특별하게 뭐라기보다는 그냥 무난하고 안정적인 인성의 도움으로 살 수 있다. 뭐 화운, 세운,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 데서 뭐 목화운을 만나서 일간이 왕이지만 그때는 또 뭐 정교 회장도 하고 할 수도 있겠죠. 그냥 무난히 안정적인 아이가 좋겠다라고 하면 갑진시 요거 나쁘지 않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을사시 같은 경우에도 뭐를 할 수 있다? 충중봉합을 할 수 있다. 자, 오늘 충중봉합 할 수 있는 생실은 신축시 충중봉합 가능, 을사시 충중봉합 가능, 갑진시, 을사시 충중봉합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시들은 충은 구제가 되지만은 대운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를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다. 차라리 그냥 멋지게 한번 들이대 보겠다. 들이대 보면서 사는 것이 좋겠다 하면 오늘은 무조건 병호시로 가는 것이 좋겠다. 물론 충중봉합은 어쩌할 도리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일간 정강 오의 뿌리를 뒀죠. 일간이 약할 때는 병화는 나의 빛을 뺏어가는 탈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구조, 그 다음에 간목에 나를 생해주고 있으니까 이 또한 일간도 세력을 얻고 인성도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운이나 세운에서 수운을 보더라도 간목이 있으면 절대 두려울 일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묘유충까지도 조금은 구제가 된다, 구제가 안 되더라도 한번 그냥 과감하게 찌를 수 있는 생시는 병호시가 좋고요. 그냥 무난하게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 갑진시, 뭐 이민시 같은 경우는 나쁘진 않지만 갑진 병호시에 비하면 급수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1번 병호, 2번 갑진, 3번 이민 정도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생시가 딱 이렇게 좀 괜찮은 생시가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절기로 청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정묘월에서 이제 무진월로 이렇게 전환이 되겠죠. 그래서 내일 청명 설명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묘년 아듀 안녕을 고하면서 청명절이 되면서부터 이제 우리는 갑진년 무진월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